안녕하세요. 지난번 비디오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를 하고 끝마쳤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안 가겠다 마음 먹고 이제 어떻게 돈 없는데 살았냐 그 얘기를 사실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한국인 부부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생각에는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영어를 꽤 그분들보다는 조금 낮게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면 간호학을 저보다 한 10년 전에 오신 분인데 간호학을 전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네 분들이 간호학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간호대학에 가갖고 간호대학이 아니고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예요. 그 I-20이라고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서 그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간호학과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간호학과를 4년제 간호대학을 갔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그 대학 성적표에서 한 60학점을 웨이브 받았어요. 그래서 그 프리리퀴짓이라고 대학교 4년 중에 2년 동안은 프리리퀴짓하고 2년이 끝난 다음에 간호대학에 지원을 해가지고 간호대학에 이제 억셉트가 대학 간호대학생이 되는 건데 그거를 2년 전에 그 프리리퀴짓 하는 거를 1년 만에 끝냈어요. 공부를 막 빨리 하고 막 썸머도 듣고 막 온 신경을 거기에 공부하는 데 신경을 써가지고 2년 동안에 하는 거를 1년 만에 끝내서 간호학과에 어플라이를 해서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그 프리리퀴짓 하는 동안에는 낮에만 공부하고 주말에는 노니까 주말에는 이제 제가 가진 그 OPT로 골프장에 캐셔를 하고 또 그 주말에만 이틀만 큰 빌딩에 화장실 청소만 하면 돈을 꽤 줘요. 그 나를 고용해 주신 분이 나를 생각해서 그 잡을 준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OPT를 가지고 1년 동안 프리리퀴짓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에 들어갔는데 간호학과는 그 병원 실습이 있는 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5시 45분까지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리고 뭐 일할 자격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OPT도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에 실습을 가서 보니까 미국 애들은 병원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병원에서 가끔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널스 에이드로. 근데 꼭 널스 에이드가 아니라도 널스 파트너라고 간호학과의 학생들을 그 널스 에이드보다 돈을 조금 더 주고 고용을 해요. 그리고 일은 뭐 네가 하고 싶은 때 하고 뭐 못하면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학생인지 아니까. 그러면서 간호학과의 학비를 병원에서 대주는 거라요. 근데 나는 외국인 신분이고 취업 허가가 없으니까 그때는 취업 허가가 없을 때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머리를 썼냐면 그 당시가 한국에 IMF가 터져가지고 그 좀 괜찮게 유학생들이 부모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괜찮게 여유 있게 유학하던 학생들이 다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시작부터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 IMF의 그 영향을 크게 받지도 않았고 또 있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타임지에 그 사우스 코리아에 IMF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이 한국의 공항에 하루에 100명씩 들어간다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스크랩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싱글맘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파이낸셜이 굉장히 힘들다. 한국에서 IMF가 터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편지를 하나 더 쓰고 또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서 나를 서포트하는 편지를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경제 사정으로 힘든데 나를 서포트하는 편지를 써줘야 된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she must work at the hospital.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거는 선택이잖아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부에 지장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미국 애들은 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취업 허가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써달라 그랬더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서 she must 그걸 못 써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결국 그걸 써줬어요.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 She must work at hospital.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financial difficulty로 또 다른 그 취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취업 허가를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널스 파트너로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그 널싱 스쿨을 졸업하기 전에 그 취업 허가가 딱 널싱 스쿨 졸업하는 날짜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널싱 스쿨을 졸업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병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가서 좀 하고 뭐 주말에 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널싱 스쿨 학생인지 아니까 그거 아무도 터치 안 해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하면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널싱 스쿨을 졸업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취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 거기서 너 RN 자격증만 가져오면은 변호사 이 사람 가서 만나서 영주권 서포트 해줄 테니까 영주권 신청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널싱 스쿨 그 본과 2년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또 경제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널싱 스쿨 졸업을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널싱 스쿨 졸업하면서 이제 또 그 제대로 된 취업 허가를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잖아요. 그 제대로 된 취업 허가를 받는 날 제가 춤을 췄어요. 춤을 애들이랑. 엄마 이제 진짜로 정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밤잠 안 자고도 볼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이 있어서 그러기보다 미국에 가서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미국에 이미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영주권이 없고 영주권을 이제 찾는 분들이 이 비디오를 볼 텐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세요. 남미에서 그 남미 사람들이 걸어서 미국에 와요. 걸어서 미국 땅에 와요.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살 게 없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와보니까 사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조금 내가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다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다 챌린지를 해보겠다 체인지 변화를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작하세요. 자세히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제가 다음 비디오 이런 데서 말할 거지만 저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로 문과 출신이 이과공업 간호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 간호사가 돼서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일한 지 그러니까 총 간호원 생활한 지 23년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면 내 나이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른 비디오를 보시면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올 때 몇 살이냐면 39살이에요. 39살. 간호원 시작한 때는 42살. 그리고 그러면 23년간 일했다 했으니까 지금 몇 살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39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티슬 과정에서 네가 앞으로 4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 건지 적어라 그랬을 때 나는 내 나이가 40이고
한국에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내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결론, 컨클루전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했냐면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대학 강사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석사를 졸업하고 대학 강사할 때 제가 제 출신의 그 4년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강사를 했는데 그 전문 대학에 가서도 강사를 했어요. 근데 그 전문 대학의 학생들은 교양 영어를 가르치는데 전부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지금은 전문 대학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냥 뭐 무슨 대학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문 대학이라는 그것도 붙어 있었고 학생들이 그 시절에 제가 그 가르치는 그 시절에는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대학교 1, 2차 다 떨어지고 전문 대학 간 애들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교양 영어라고 가르치면은 그 강의 시간에 들락날락 하지. 이건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루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잠깐 저는 대학교 26살에 대학교 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내 인생 나는 10년 전에 내가 대학 강의를 시작하는 그 첫 해에 그 10년 전에는 나는 대학 강단에 서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거라고는 꿈도 안 꿨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처한 내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대학교 가고 싶은 그 꿈이 변하지가 않아가지고 대학을 가서 대학교 들어갈 때도 대학교에 교수할 거라고 꿈도 안 꿨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대학교 공부니까 이 공부를 끝내서 어디 취직을 하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제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때는 어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면 그게 최고의 꿈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전문대학교 강의실에서 나는 10년 전에는 전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라고 꿈도 안 꿨는데 10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 거다. 그렇게 인생 얘기를 하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때 제가 그 전문대학에 강의를 했지만 또 내가 나온 그 서울의 유명한 4년제 대학에서도 교양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서울의 유명한 그때는 이제 대학교 이름을 말해서 유명한 대학에 그 시절엔 컴퓨터공학과가 최고의 학과거든요. 그 유명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도 나한테 강의를 듣는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이랑 그 학생들이랑. 지금 여러분이 처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럼 10년 후에 당신이 상상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다. 그러더니 그날부터 학생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왜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으면 학생들이 왜 강단에다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커피를 마셔서 맛이 아니라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리고 너무 철이 없어서 그냥 강의 시간에 들락날락 그런 애들은 너네들 군대 빨리 가. 어차피 군대를 갈 거면 군대 갔다 와야 철들어. 군대 빨리 갔다 와. 그래서 또 걔네들이 군대 갔다 와서 제 강의를 들어요. 교양 영어 강의를. 제가 대학 강사를 5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 강사를 5년을 마치고 미국에 왔어요. 오늘은 또 이제 더 이렇게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미국에 와서 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럼 당신이 취직시켜줄 거예요? 뭐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